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봉생기념병원의 의무원장이시고 신장내과 주임과장이신 김준경 선생님과 대담을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식 전에 이제 하는 게 혈액투석인데 제가 보니까 복막투석도 하고 혈액투석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복막투석수가 주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어떤 뭐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되면 투석을 하느냐 이식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석은 혈액 투석을 하느냐 복막 투석을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 투석은 일주일에 3번을 병원에 와서 한 번 투석할 때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을 피를 거르는 작업을 하지요. 그러면 월, 수, 금 또는 화, 목, 토 정해놓고 월요일날 병원 가서 반나절 투석하고 화요일날 쉬고 수요일날 병원 가서 투석하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들이 투석의 과정의 그 4시간도 쉽지 않지만 병원을 떠나서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요즘에야 그렇죠. 뭐 KTX라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지만 여행할 수도 없고 그들의 어떤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복막투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복막투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행을 가면 이제 그 들고 가는 거죠. 들고 가서 예관에서 할 수 있다. 복막투석액을 들고 가서 복강 내에 주입을 하고 셀프 트리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8리터의 물을 복강에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여행을 이틀을 가면 한 16리터의 물을 찌고 가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은 것이고 약을 타러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오지만 여러 가지 생활의 어떤 그 제약들이 많습니다. 제 어머니 경우에 그때 제가 한번 복막투석을 봤는데 짧게 하셨죠. 들어가면 배가 이렇게 불루해지더만요. 네. 그 제가 보기도 참 그랬습니다만 그 굉장히 좀 불편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혈액 그 투석이 더 늘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 하나 의문이 생기는데 혈액 투석을 하다가 이것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할 때에 신장 이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돼요? 신장 이식을 하느냐 혈액 투석을 계속해서 하느냐? 뭐 특별히 신장 이식을 해서 나빠질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견디지 못할 만한 심폐기능에 손상이 있다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투석을 하십시오라고 선택을 이제 뭐 처치를 하겠지만 처방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석을 하기 전이라도 투석의 인디케이션이 되면 그렇습니다. 투석을 안 하고 바로 신장 이식에 들어갈 그렇습니다. 수 있다. 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그런 경우 말기 신부전. 예, 말기 신부전이 진단 검사에서 이제 검사에서 나오게 되면 투석을 할래, 이식을 할래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이고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즉 제공자가 있으면 이식으로 바로 가는 게 여명도 늘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가 투석을 하게 되면 직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틀에 한 번씩 뭐 병원에 와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 야간에도 하더만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이 투석을 안 하고 이식을 하게 되면 여전히 직장 나가서 돈도 벌 수 있고 그걸로 자기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그 후에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도 갈 수도 있고 뭐 골프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식을 이제 주로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뭐 찾아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해 준다는 면에서 그렇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투석과 이식을 비교할 때 오래 살고 물론 사는 동안 훨씬 건강하게 살지만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높이면서 그들이 훨씬 행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행복 지수의 스코어링을 하게 되면 투석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식을 하도록
되도록이면 이제 길을 열어보려고 하고 그 도너를 찾는 문제가 도너가 이제 예, 문제죠. 지금은 이제 그게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어때요? 도너 지금 저 이식 받기 위해서 웨이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많습니다. 병원 경우에도 전국에 한 2만 명쯤 기다린다고 하고요. 지금 1년에 우리나라에서 총 그 뇌사 이식으로 진행되는 게 2,000예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럼 그 내사 이식은 그런데 카다바는 안 되는 거죠. 일단 딱 그 완전히 심폐가 정지되고 이제 나면 카데바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뇌사 이식인데 그 말씀이에요. 카다바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non heart beating이라고 해서 심정지까지 온 경우. 온 경우 그 내가 질문이 그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성적에 대한 그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서는 좀 하고 있고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하트 비팅 카데바 트랜스플란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뇌사에 이르렀지만 심장은 뛰는 상태에서 장기 적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거는 ABO 그 혈액형이 다르면 네. 이식 수술하고 나면 이제 피가 응고가 되어서 사망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네,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이식 다 합니다. 그리고 그 혈액형 불일치나 혈액형 일치나 성적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혈액형 불일치가 부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는 사람 도너를 구하기 어려우면 주로 요즘에는 이제 뭐 우리 병원의 성적도 그렇지만 부부간에 많이들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부부간이면 조직이 잘 안 맞을 찬스, 혈액형이 안 맞을 찬스가 많죠. 그런데 그 혈액형이 안 맞는 경우는 수혈을 할 때하고 똑같은 이제 조건인데 내가 줄 때 내가 혈액형이 O형이면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O형이면 O형한테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O형의 환자는 굉장히 이식을 할 때 불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O형이 B형을 받을 때 내 몸속에 혈청 내에 있는 B형에 대한 항체를 수술하기 전에 미리 좀 거르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장 반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뭐 많게는 뭐 6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식을 하게 되면 그게 참 그 자연의 섭리라는 게 참 신기한 게 2주 동안 별 탈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몸에서 뭐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식 수술에 대한 비용도 조금 케이스에 따라서 좀 많이 그 전처치 때문에 조금 더 보통 그 의료보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는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들고요. 그냥 일반적인 혈액형 일치 이식일 때는 한 1,500만 원 정도. 그게 지금 일본에 비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됩니까? 혹시 일본의 경우를 잘 모르겠는데 미국하고는 어떤지 혹시 외국하고는 미국은 적어도 뭐 이식 한번 하면은 한 1억 이상 들 겁니다. 간이식 경우에 다 1억 이상 들거든요. 네. 근데 신장 그에 비하면 지금 뭐 추가 비용까지 해도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뭐 이렇게 있겠죠. 하겠는데 일반 병실에 입원한다 치고 일반 병실은 아니고 이제 그 독실에서 무균실에서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그런 비용을 다 많겠네. 가늠했을 때 그 정도 들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이런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우리 병원보다. 제가 또 이제 봉생 그런 점에서도 가장 양심적인 병원으로 제가 자신합니다만 그 어떻습니까? 그 의문이 아마 시청자들께서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콩팥이 2개란 말이죠. 하나 떼주고 난 뒤에 내 생명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절대 그 전제 조건이 콩팥을 띄워주는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뭐 신부전인 환자는 어차피 환자기 때문에 환자라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 콩팥을 띄워서 그를 환자로 만들게 되는 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여자 주는 사람의 선제 검사가 더 엄격하고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를 합격을 해야 이식 수여자 주는 사람으로서 선발이 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 아들 살리겠다고 쇠약한 노모가 나 죽어도 좋으니 우리 아들 살려주시오라고 하지만 그게 기준치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준치를 조사하는 것은 정확성이 100% 자신할 수 있어요? 100%가 되도록
뭐 가셔야 한 번만이 아닌 수회 검사로서 제가 확인을 끝으로 하나만 하는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제 지방 환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쓸데없이 지금 서울로 가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부산에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수술이 가능한데 서울에 가서 종합검사도 하고 뭐 비싼 돈 쓰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부산의 지도자들도 보면 그래요. 네. 그런 걸 보고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 신장 그 부전증 경우 신부전증 경우에 그 신장 이식 수술하러 서울 가고 하는 게 오히려 환자가 나중에 그 케어하기가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어때요?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장 환자는 주치의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투석 환자는 물론이고 이식 환자가 가령 서울에만 있는 약이 있다든지 지방에서 못하는 수술을 거기서 한다든지 하면 또 뭐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지방에도 부산에도 좋은 신장내과 의사, 좋은 외과 의사가 있고요. 신장 이식 다 부산에서 다 만족할 만한 성적을 서울보다 못하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서울하고 있습니다. 1%로 차이가 있습니까? 뭐 더 좋으면 좋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신경외과도 좀 그런 네. 자신할 수 있거든요. 아픈 환자가 새벽에 추운데 KTX를 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약 받아가지고 또 내려오고 사실 넌센스죠, 넌센스고. 그게 신장 환자 입장에서는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봉생병원이 아니어도 좋다. 당연하죠. 부산에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서 주치의를 가까이 두시라 이런 얘기를 저희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꼭 서울이면 벌써 특수한 뭐 수술을 하고 특수하게 약을 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도 훌륭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이제 훌륭한 의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찾으시면 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백성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최소한도 3사람. 저는 뭐 3사람까지 안 되면 2사람이라도 이렇게 듣고 그 2사람도 물론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충분히 신뢰하고 존경받는 의사 2-3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또 끝으로도 이제 이게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한마디만 더 묻고 싶은데 요즘 내가 보니까 신장내과 의사들이 개업을 하면서 인공신장기를 이제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만성 신부전증에 투석을 인공신장을 받을 정도 되면 온몸이 다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을 텐데 다르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인격체로서의 펄슨도 봐야 되고 또 병도 봐야 되고 또 병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이게 신장내과 의사들이 개업을 해서 그렇게 인공 투석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어떻게 보세요? 많은 제자들도 지금 개업을 하고 있는 걸 아는데. 네,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투석실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있는 투석실, 그다음에 개인 신실, 개인 신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원에 있는 혈액 투석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은 환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병원의 신뢰도라든지 병원의 사이즈도 있지만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근거리 병원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투석을 하는 게 이제 우선 선택의 조건이 되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투석을 하는 사람들은 심장, 뇌혈관 질환, 뼈의 질환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급에서만 관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환자를 전부 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투석실에서 끌어안기도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늘 주장하고 좀 모색하는 것은 의원급과 대학병원의 어떤 모자 관계, 문제가 있으면 큰 병원으로 리퍼해가지고 친정병원처럼
진단하고 치료해가지고 그것도 다시 좋은 돌려보내고 방법이에요. 그러한 유기적인 연결체를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봉생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장시간.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신장내과에 또 오준석 선생님도 한번 네. 모셔서 하버드 대학의 경우도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